안녕하세요. 절세 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 기한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가 신설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의 내용과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종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세금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랑 가장 비슷한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국내에 가지고 계시다면 모두가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으로 물건별 과세, 즉 물건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으로 7월하고 9월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통적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세는 무조건 부과되시는 건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시는 분들만 개인별로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개인별로 6억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고 12월에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금액이 종전에는 9억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국회에서 새롭게 통과된 법안이 11억까지는 공시가액 11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즉 주민등록번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보니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세대 1주택자는 이 기준 금액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것은 60세 이상이시라면 고령자 세액공제, 그리고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1세대 1주택이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가족이 주택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의 국세청 해석이 1세대 1주택인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한 채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0.5채, 0.5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공동 명의라고 하여서 0.5채, 0.5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되시는 겁니다. 다만 공동 명의이신 분들은 개인별로 각각 6억씩 공제되시기 때문에 두 분이 합치시면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12억까지 이미 공제 한도를 주었으니 세액 공제까지는 줄 수 없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이 부부 공동 명의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즉 한 명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여서 세액 공제까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각각 0.5채씩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준 금액이 다르시다는 거. 부부 공동 명의로 각각 한 채씩 가지고 계시다면 기준 금액이 12억 원까지, 각 6억, 6억,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은 11억까지 이번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11억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서 과세 표준이 나오시는데요. 내년부터는 어차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100%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바로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여서 종부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4억으로 생각해 보시면 14억을 나누기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7억, 7억씩 공시가격을 각자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억, 6억씩 비과세가 되시고 나머지 1억, 1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건데요. 공동명의이시라면. 그럼 여기서 바로 세율을 곱하여서 종합부동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신 분과 비교를 해보면 14억짜리 주택을 1세대 1주택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14억에서 11억 원을 차감하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여서 종부세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부부 공동명의로 각자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1억 1억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더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의하셔야 될 게 고령자, 즉 60세 이상이시거나 또는 장기 보유자, 5년 이상 1주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가 들어가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가 최고 80%까지 들어가시기 때문에 만약 세금이 100만 원이 나오셨다면 여기서 80%를 바로 빼주는 겁니다. 고령자이시면서 장기 보유까지 하셨으면 80%를 바로 빼주면 2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건데 부부 공동 명의이신 분들은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없습니다. 바로 계산되는 만큼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여서 1세대 1주택이면서 부부 공동 명의이신 분들은 2명이 다 납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을 정해서 한 분만 납부를 하실 건지 선택하라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무사가 아닌 이상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로 가셔서 신고 납부에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 메뉴에 들어가셔서 공시가격과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 입력을 하시면 공동명의일 때와 단독명의일 때를 구분하여서 계산을 자동으로 하여 줍니다. 그러면 일단 공시가액은 아셔야겠죠. 공시가액은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주소를 넣으시면 검색이 되시는데 이것도 홈택스에서 연동이 되시니까 일단 공시가액을 내가 가지고 계신 주택에 공시가액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하신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이신 분들이 아무것도 신고를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각자 명의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각자 6억씩 비과돼서 초과되는 분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만약 과세 특례를 신청을 하시면 단독 명의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을 납세 의무자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분이 더 일반적으로 큰 분이 납세 의무자가 되시는데 보통 5대5로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을 정하여서 납세 의무자를 선택해서 그 한 명이 부동산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꼭 무조건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모의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시면서 공동명의이시고 공시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면서 고령자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어느 게 더 유리하신지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개인들별로 주택별로 다 공시가액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시고 보유하고 계신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산을 해보셔야지만 어떤 게 유리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 명의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다고 하면 등기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세무서에 종부세만 단독 명의인 것처럼 납부하고 싶다. 이게 신청하시는 게 종부세 과세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시면 영원히 가시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또 납세 의무자를 본인이 했었는데 배우자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내년에 또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9월에 못 하셨다고 하시면 12월에 납부 기간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과세 특례를 받다가 다시 각자 납부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다시 각자 납부로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유리하신 분들만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청하시는 과세 특례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무서에 바로
세무서에 종이로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전자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모의 계산 해보신 다음에 인증서로 아까 그 모의 계산하신 메뉴에서 일반 신고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메뉴로 들어가셔서 전자신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맨 밑에 오른쪽 밑에 세무서식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세무서식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시면 밑에 과세특례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 과세특례 신청서를 출력하셔서 손으로 쓰셔서 직접 세무서 가서 내셔도 되고, 아니면 세무서에 주소를 적으셔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 만약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를 하셔서 국세상담센터 종합부동산세를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공시가액이 12억까지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각자 과세가 더 유리하시고요. 12억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어떤 게 더 유리하신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의 계산을 계산해 보시고요. 지금 9월 말일까지 신청 기한이시니까 이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지금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해당이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만약 넘으시면 내년에 또 9월에 신청하시면 되니까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